그래서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과 피아노의 특별한 운명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들은 피아노 소리에 마음을 뺏기셨어요. 네. 와. 그때 처음 피아노를 접하셨군요. 사실 그렇죠. 그 우리는 시절에는 예. 피아노가 흔치 않았죠. 그렇죠. 너무 또 가난하던 시절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또 더 가난했고. 우리는 풍금 소리 듣고 그렇죠.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는 풍금밖에 못 그쵸. 들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음악실이 있어가지고 피아노가 마주 그냥 할머니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피아노. 아주 오래. 어서 주워다 놓은 거. 근데 우리 이제 음악 선생님이 첫 시간에 네. 그 노래 가르칠 거를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고향집에 홀로 계신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피아노로 연주를 쳐주시는데 돌이켜 보면 그 솜씨가 형편없죠. 뭐 피아노 전공하신 선생님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낡은 피아노 소리에 그 얕은 수준의 연주 실력.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 환경 속에서 신내리듯이 오. 그래요. 그 피아노 소리가 제 몸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당 신내리듯이. 그리고 그냥 감전된 것 같죠? 네. 전율이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피아노 좀 칠게 열쇠 좀 주세요. 그 정도로. 네, 그래가지고 그날 끝나고 어머나. 이 들어온 소리를 손가락 끝으로 다 끄집어냈어요. 다 찾았어요. 그래서 어머. 그게 쳐졌어요. 첫날? 쳐지더라고요. 신내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둘째 날 선생님 또 칠게요. 봤더니 이제 다 되고 재미가 없어. 띠띠띠띠 이렇게 느리게 하니까. 그래서 멜로디는 그렇게 하고 왼손을 도솔 미솔 하는데 이걸 배로 빨리 쳤어요. 도솔 미솔 도솔 미솔 띠띠따 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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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 이렇게 치니까 신나는 거예요. 오. 박자가 바뀌고. 완전히 신이 올라가지고 3일째 선생님 또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동을 탁 걸어요. 치려면 제대로 쳐라. 그러니까 정식 코스를 밟아서 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흔책방에 가서 바이엘 책 사가지고 시작을 했죠. 독학을 하다시피 하신 거네요. 1년을 그렇게 혼자서 쳤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이제 학예 발표를 하는데 너 피아노 치는 남자가 없으니까 너 솔로 해라. 독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건 이제 죽겠는 거야. 이거를 연습을 하는데 음반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학예회 독주인데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이걸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차르트 더캥증고 와. 갑자기 수준이 확 그거를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하래요. 그게 1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 모든 전문가들이 모차르트를 가장 어려운 네. 장르라고 얘기하듯이 겁도 없이 한 거죠. 근데 음반을 들으니까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한 건데 나는 그대로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흡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때 이제 고민이 빨리 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치면은 빠르게 치는 건 되는데 하나하나가 부실해요. 아이고. 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를 좀 충실하게 내려고 보니까 빠르게 하기가 또 어려워. 야, 이래서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대로 레슨을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레슨. 그러나 그건 제대로 된 레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피아노 교습소에서 그렇지. 피아노를 배우기 네.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슨 받고 배우는다고 해서 내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철저히 원시림을 가야 돼요. 그래서 풍류학교가 존재하고 네. 또 임동창 피아니스트가 네.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러게 싶네요. 말이에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피아노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익혀 오셨는지를 얘기를 살짝 들어봤는데요. 얘기만 들으니까 더 궁금하고 기가 마침 간지러울 옆에 것 같아요. 피아노가 있네요. 어머 어쩜? 언제 나타났대요? 아니 뭐 또 솔직히 의심도 생기고. 어느 정도일까? 피아노 신을 접하셨는데. 어떻게 이 아침에 피아노와 함께 잠깐 놀아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흔쾌히.
방청객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저는 풀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40여 곡 피아노 곡을 붙여주었어요.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붙이고 두 번째 붙였던 아주 오래전에 은방울꽃 아시죠? 이렇게 새끼 손톱만한 새벽에 이슬을 머금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강 초롱꽃 이 두 곡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무더위의 습한 날씨에 우리의 마음을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너무 선생님 아침부터 상쾌하기도 연주가 하고요. 저는 첫 번째 곡은 되게 이렇게 이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은 울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춤추고 싶은 네. 피아노 연주를 어떻게 이렇게 울렸다가 춤추게 만들 수 있을까?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나는 또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네.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물방울이 그 톡톡 튀는, 풀잎에서 맞아. 털털털털털 맞아. 여기서 영롱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 같은 맞아요. 느낌. 그렇게 맞아요. 맑은 그- 물방울이 막 떨어져서 네. 그 맑음이 마음을 울려요. 그러네요. 제가 그 곡을 만들 때 은방울꽃이 하얗거든요. 네. 그 옛날 이름은 환양년 속것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의 표현. 예, 그 아주 좀 안 좋죠. 우리 아픈 역사가 묻어 있어서 은방울꽃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얗고 작은데 새벽에 보면 네. 그 이슬이 맺혀 있어요. 네. 예,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이제 예, 만든 거고 초롱꽃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색동옷 입고 뛰어노는 그런 네. 느낌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전경을 만든 거죠. 우리에게 맑은 마음을 선사해 주신 우리 임동창 네.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큰 선물이네요. 아, 네. 입을 닫고 이제 제가 입이 쩍 벌어졌었거든요. 자, 선생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만난 피아노의 인연. 두 번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펼쳐질까요?
오롯이 나만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출가를 하십니다. 집을 나가셨어요? 진짜. 음악과 출가가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게. 피아노는 15세 시작을 해서 제 나름대로 피아노는 이거구나 한 게 20살이었고요. 17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서양 클래식의 그런 작곡을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그 기술을 익혀도 기술을 익힐수록 내 음악을 쓸 수가 없어요. 저 원래 잠이 적거든요. 하루에 2시간 자고 아마 몇 년 전까지 살았어요. 그래요. 요새는 한 4시간 자요. 아이고. 근데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자, 이 정도 기술이 됐으니까 이제 내 음악을 써보자. 연필을 딱 들었는데 음피 하나도 그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너무 막 그 흔히 말하는 영감도 아닌 땡감이 쏟아져 나와서 작곡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사색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불알시계, 괴종시계라고 하죠. 네네. 예. 밤 이제 손 풀고 있다가 땡땡땡 3개가 들리는 거예요. 오. 새벽 3시인가? 탁상시계 딱 보니까 12시예요. 시계가 죽었나? 째깍째깍 살았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시계는 12개를 쳤고 저는 앞에 9개 치는 동안에는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으신 거구나. 몰랐고 예. 몰두해서 빠져나와 쉬야지 하면서 뒤에 3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을 알면서 다리가 풀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내가 시체가 아닌데 죽은 송장이 아닌데 고막은 진동했을 것이다. 모든 게 정상인데 귀를 통해서 듣는 놈이 따로 있구나. 그렇다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가만히 있어. 이게 진짜 나네. 알 수가 없어요. 냄새도 맡을 수 없고 잡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짐작해 볼 수도 없는데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진짜 난데 이걸 내가 모르는구나.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선을 하래요. 참선을. 그래서 바로 출가했죠. 그럼 그렇게 출가하셔서 그럼 속세를 떠나서 뭔가 정식으로 스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공양주라고 밥짓기 네네. 행자 과정이 있어요. 예. 군대 훈련병 과정처럼 바로 스님이 안 돼요. 옛날에는 그 행자 과정이 막 굉장히 길었는데 저는 9달을 했어요. 밥짓기. 큰 가마솥에 장작불로 하루 3끼 해서 9달을 하고 정식 수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끌려갔지. 군대를 가셨구나. 한 1년 반 하고 갔어요. 남다른 인생을 사셨네요. 네. 어쨌든 군입대를 가셨답니다. 네. 군대에서도 피아노 연주는 하신 거죠?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군악대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아노하고 또 특별한 운명 3번째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독일 유학을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셨을까요? 사건이 뭘까요? 이게 저한테 충격인 거죠. 아. 일반 다른 분들한테 한번 일상일 수 있는데 이게 제대하고 학교로 가신 거 아니에요? 제대하고 스토리가 또 많아요. 오. 제대하고 사실은 절로 다시 가서 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첫사랑에 빠져갖고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유, 얼마나 사랑 불같은 때문에. 첫사랑을 얘기하려면 겪으셨을까요? 한 잔 먹어가면 날 새야 돼요. 그래. 아침마당 사랑이 가면 안 돼요. 뭐길래. 그러면 밤마당. 첫사랑은 살짝 넘어가고.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세상을 살게 돼서 예. 궁금해가지고 이 현대음악 작곡가들은 작곡을 어떻게 하나 이게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그 공부했던 그 책을 쓰거나 번역하신 선생님을 찾아갔죠. 최동선 선생님. 저의 아주 정말 잊지 못할 평생의 스승인데 그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배우려고 했더니 학교 가라는 거 학교를
아 선생님 저는 학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서울 시립대에 계셨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학교를 갔고 열심히 이제 그 서양 음악에 대한 공부를 깊이 팠어요. 그랬더니 유학을 또 가라고 그러시는 거 하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작품도 다 보내고 개하고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 제가 오페라 지휘도 하고 대학 다니면서 현대음악 작품 초연도 많이 하고 하여간 작곡가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열심히 했거든요. 천성이 그래가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열심히들 안 해요. 대충 하고 아니면 눈치채서 너한테 안 쳐질 정도 이런 감각들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최고의 연주자들이 2달씩 끌어안고 못 오는 거를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초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야 이거 네가 해야 되겠다. 바로 그냥 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배기 싫었죠. 다른 주변에서는. 학생들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작곡가 학생이 뭐 피아노고 작곡이고 지휘고 막 이렇게 다 했으니까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너 너무 깝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먹었어요.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나는 나름 열심히 산 것뿐인데 좀 그렇죠. 억울한 마음이 그치. 드셨군요. 처음에 3일은 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절에서 도도 닦고 이렇게 했던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 분한 마음에 붙들려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흘려 보내야 되니까 그냥 그것을 어디 밖에 나가서 표출하면 남에게 해로우니까 혼자 그냥 앉아서 그냥 푹푹 썩히는 거죠.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그놈이 싹 빠졌어요. 분노가 빠졌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4일을 아주 평온하게 하고 그 거론됐던 제가 들었던 분들을 다 찾아가서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다 이렇게 사과까지 하시고 싹 하고 이제 육자배기와 흥타령 막걸리에 취해 살았지요.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속세를 정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그때 선생님 말씀에 거역을 못 오고 독일 유학을 갔다면 후회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우리 음악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래서 하늘이 저를 못 가게 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나한테 크게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접게 하늘이 나를 도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좀 네. 과하게 반응하셨다 싶은데 그것 그렇죠. 또한 하늘의 뜻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내 그럼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래도 피아노는 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과의 운명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단골 선술집에서 유명 국악인들과 인연을 맺으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선술집에서 와. 그러니까 또 콘서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음악이고 뭐고 이제 관심이 다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일주일간 그렇게 방 안에 백혀서 나오고 바로 머리를 밀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제 헤어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머리가 네. 그게 88년도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중은 절대 안 한다 했거든. 추접스러워서. 네.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추접스러운 마음 가지고 네가 중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하지 마라. 하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비겁하게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사는데 그때 아는 분 따라서 무허가 막걸리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은 아주 독특했어요. 차는 따로따로 마시는데 네. 막걸리도 팔아요. 근데 막걸리를 먹을 때는 처음 보는 분이라도 그 안에 계시는 손님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 같이. 그래서 갔는데 하루 종일 국악을 틀어줘요. 그때 틀어줬던 게
남도 민요, 어. 육자배기, 흥타령 뭐 그런 거를 많이 틀었어요. 거기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노는데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상쇄 아. 이광수 선생이 이제 하여간 제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아무개랑 같이 왔어요. 오. 그래서 저를 만나러 일부러 오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나서 인연이 되고 김덕수 선생님께서 그 당시 이제 장구 교칙본을 만들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제 인연이 돼서 그것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당대 최고의 우리 전통 예술인들을 정말 다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제가 만났죠. 아우 한 그렇게 10년 또- 정도를 그렇게. 네. 마음속에 십수년 동안 들어갔던 양악에 또 다시 깊이 있는 우리 소리가 들어간. 맞아요. 그래서 그 허튼 가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되셨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정말 너무 이 우리 국악은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옥기슬염이고 목욕 재개하고 옥기슬염이고 적어도 석 달 선방에서 앉은 다음에 국악을 생각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조상은 뛰어납니다. 저도 그렇지만 1971년도에 파리에서 유네스코에서 주최한 아시아 전통음악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국악원에서 수제천이라는 음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50년 전에 이미. 예. 프랑스 세계 최고의 예술의 나라라는 사람 전문가들이 최고의 음악으로 쳤어요. 아시아 전통음악의 최고면 세계 최고거든요. 네. 근데 심사평이 더 놀라워요. 두 가지인데 첫째, 아니 이런 천상의 음악이 지구에 있었어? 그런 표현까지. 못 들어본 거죠.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신과 인간을 분리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 근데 이놈의 음악은 신의 영역이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단하죠. 두 번째, 이걸 인간이 만들었다고? 아시죠, 정읍사.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제 가요 정읍사.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백제 시대 때 정읍에 살던 정말 소박한 한 여성이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기술이요? 그저 그 오롯한 마음 하나로 불렀던 노래예요. 그게 정읍사인데 그 노래가 1971년도에 1300년이 지나서 파리에서 그렇게 극찬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은 세계 최고의 문화 민족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 국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또 그 뜻을 이어받아 양악도 공부하시고 국악도 심취하셔서 새로운 피아노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피아노랑 가야코를 합쳐서 피아코라고 하더라고요. 피아코. 이게 이제 소리 울림통을 좀 바꿔주신 거예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피아노를 공부하면서도 피아노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평면적이에요. 우리는 조상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입체적 사고를 해요. 근데 본능적으로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참 싫어서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평면적이냐? 이 피아노는 제일 현이 많은 게 세 줄이에요. 하나에. 건반 하나를 땅 치면 현이 세 개를 동시에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세 명의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이걸 블렌딩 시켜요. 세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통일시켜요. 음색을. 이게 서양 합창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피아노도 그래요. 그 나는 세 사람의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다 나왔으면 좋겠다. 각자. 네. 그래야 각자. 입체적이지. 오. 네. 그래서 피아노 제작하는 친구한테 요구를 했죠. 야, 세 명 목소리 다 내게 해봐 좀.
그 나무로 치게 해봐. 지금 손망치로 치거든요. 그게 블렌딩 하는 거예요. 네. 솜으로 치면 다 블렌딩이 돼요. 섞일 수밖에 네, 없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 자기 개성대로 소리가 나게. 그래가지고 만든 게 피아꼬.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어떤 소리가 날지. 네. 그래서요 저희가 피아꼬를 연주하는 임동찬 선생님 영상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만나보시죠. 야. 소리가 좀 다르네요. 음향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현장에서 듣는 것과 아, 저 표정. 그 아재 하시는 분은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을 지낸 김영길 선생님, 김도균 씨 기타. 오, 김도균 씨. 네. 야. 그리고 이제 장구는 김종가 노름마치의 김수홍 선생님이고. 이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왠지 개별적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저기 양악기와도 국악기와도 묘하게 어울리는 굉장히 몇 힘이 개의 있네요. 악기가 합쳐진 맞아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제가 국악기하고 협연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이 피아노는 기운이 딸려요. 볼륨은 클 수 있어요. 근데 볼륨만 크다고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공갈빵처럼. 이게 블렌딩을 시켜놓으니까 힘이 약해요. 아. 근데 세 명이 각자가 나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기운이 달라져 갖고 피아코가 딱 되니까 이제 기운이 맞아요. 아. 우리 국악과. 이게 섞일 땐 힘이 약해지고 개별적인 소리가 날 때는 오히려 힘이 더 강해진다. 네. 그래서 우리 임동창 선생님이 이효재 선생님과 따로 사시는 거고. 두 분의 어떤 인격을 서로 존중하면서 더 큰 네.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인생을 사시는 데는 이효재 선생님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했죠. 네. 왜냐면은 제가 그 인생 1라운드가 그 지금 아이들을 만나기 전 16년 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2라운드가 지금 아이들 16년 아이들 풍류학교 인생이 그렇죠. 2라운드. 2라운드. 이제 빠르면 내년 정도부터 3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애들을 또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1라운드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내 내면의 숙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뭐 피아노 그거는 이제 일찌감치 해결이 됐으니까 됐고 내 음악은 뭐냐. 17에 시작된 게 47, 30년이 걸려서 해결할 수 있었고 허튼가락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는 너무 그냥 사랑의 현장에 아무 준비 없이 내던진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진짜 모른 체 하고 지나가 주니까 살지 안 그러면 참 못 살죠. 근데 어쨌든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 도대체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2001년부터 제가 들어 앉았어요. 돈을 안 벌고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각 씨가 그때는 작게라도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기 카드를 이제 받아가지고 열심히 정말 제 작업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각시 은혜로 해서 제 나머지 그 세 개의 숙제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풍류를 즐기는 인생을 살고 계신데 혹시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이효재 선생님 네. 입으신 옷이에요? 아 그렇죠. 이게 각시랑 만난 게 2000년도인데 2000년에 만났는데 그때부터 오. 지금까지 제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호신 같아요. 수호 씨. 네, 저를 지켜주는 신 같이. 이게 이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그 네덜란드 그렇죠. 건데 빛깔도 곱고. 네. 511이라는 그 옷인데 그게 네덜란드
거라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덧대서 원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5112 본사에서 이거를 팔래요. 그래서 안 판다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오래 입은 인간이 없으니까. 네. 이게 다 각시가 전부 덧대가지고 뭐 색깔은 비슷한 천을 골라서 했는데 원형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저희가 못다한 얘기는 지금 뒤에서 기다리시는 네. 분하고 좀 네, 이어가려고 네, 네. 해요. 오늘 예. 어쨌든 그 인생 이야기를 잘 풀어주셔서 저희 마음에 좀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